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의 박동주입니다. 저는 앞선 두 분하고는 좀 다른 주제인데요. 차량의 GPS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가축 방역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연구 내용은 가축 전염병 노출도 지표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리고 가축 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축 관련 차량의 이동 관리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염병 지표, 노출도 지표를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다. 네, 우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축 중에서 전염병에 걸린 게 약 750만 마리 정도 되고요. 1년에 이제 많게는 수천억씩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데, 본 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축 전염병이 전파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전파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중간에 보시는 이런 사진처럼 결국은 가축을 싣고 가는 차량, 또는 가축의 분뇨 차량, 또는 가축 시설을 들고 드나드는 이런 사료 차량들에 의해서 가축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의 핵심은 이렇게 가축 관련 시설을 운행하는 이런 차량들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염병 노출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전파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주된 데이터가 연구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노출들을 만들고, 그리고 가축 전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상시나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역 지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본 과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축 전염병 위험도를 정량할 수 있고 방역의 정밀성이나 효과성을 증진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연구 흐름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축 관련 축산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 관련 차량들의 실제 가축 관련 차량들이 어느 도로를 이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종점과 시설을 매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도로별 가축 전염병 노출도를 산정을 해서 링크별 가축 전염병 노출도 인덱스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도로별로 돼 있는데 저거를 읍면동 단위로 노출도도 만드는 것이 이런 노출도 지표의 5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는 시간적 범위는 17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이고요. 공간적으로는 경기도 내 축산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소와 돼지 관련된 구제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개발 내용을 보면 주요 이동 경로, 축산시설을 들고 드나드는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링크별로 축산 차량의 점유 시간을 산정을 해서 이거를 해당 링크가 통과하는 읍면동 존별로 노출도를 계량화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12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각 링크의 노출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축 차량, 축산 관련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이제 경기도고요. 의외로 여기서 보시면 무슨 통영이나 전주나 광주 이렇게 장거리 통행하는 차량도 상당히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용 데이터입니다. 축산 시설을 이용하는 축산 차량이 방문 이력 데이터가 국가 가축 방역 통합 시스템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농장이라든가 집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살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한 방문 이력 데이터는 있는데요.
또 거기에서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어느 경로로 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요. 그 차량이 어디에서 어디 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이 교통공단이 안전공단이 관리하는 DTG 데이터에 보면 이게 영업용 차량에 DTG 데이터를 착착을 해서 각 차량의 실시간 위치나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 RPM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를 했냐면 축산 시설별 축산 차량 방문 이력 데이터와 DTG 데이터를 합쳐서 축산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들 중에서 이렇게 DTG 데이터를 장착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 관련 화물 자동차의 기점, 종점, 통행 목적, 그리고 적재물,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느 경로로 운행했는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다 저희가 이제 발라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을 보시면 1번 노드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5번 갔다가 5번에서 1번을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량이 과연 축산 관련 차량을 방문한 차량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로로 갔는지를 다 발라낸 다음에 이걸 데이터베이스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통행 기준점 기준 데이터 매칭 결과 예시하면 저거는 이 가축 관련 축산 관련 차량 시설을 방문한 이런 차량들의 궤적을 하루 종일 궤적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산 시설 방문 이력 데이터와 DTG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약 5일 동안 27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합 DB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점에서 어떤 시설인지, 그 다음에 축증은 뭔지, 그 다음에 방문 목적은 뭔지, 그 다음에 종점의 시설의 유형은 뭔지, 축증은 뭔지, 축증이라는 게 뭐 손지, 된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방문 목적은 뭔지, 그리고 해당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언제 운행을 했고 어떤 경로나 링크를 통해서 운행을 했는지에 관련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도로 링크 노출도 지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왼쪽이 5일 동안 각각의 노출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빨간색은 좀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 지역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오른쪽을 보면 5일 동안의 누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점이나 종점을 경기도에 위치하는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가 교통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시점이나 종점이 전국에 분포하는 그런 통행도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도로 링크별 노출도 지표를 만들고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도 노출도 지표를 또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면적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5개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에 읍면동의 노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누적 노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최대로 많이 발생한 지역이 안성시 일중면이 역사적으로 한 18회고요. 용인시 백안면이 10회인데 이 보시면 일중면과 백안면이 이런 노출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서 보신 누적 노출도랑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오른쪽의 그림은 실제 발병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적 노출도와 오른쪽에 있는 경기도 부분에 이런 발병 시설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공간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스템에 탑재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왼쪽 그림이 도로 링크 노출도입니다. 역시 안성, 용인 이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저희가 노출도를 제시를 했고, 용인시 백안면하고 안성시 일중면 부분에 상당히 노출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 링크별로 구간별 축산 차량 이동 정보도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해서
어떤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축산시설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각 축산시설별로 밀집도나 중심성, 여기서 말하는 중심성이라는 게 특정 축산시설에 통행하는 가축 관련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인근 축산시설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기초 매핑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 단위별로 농장별로 가축 전염병 감염 확률을 저희가 만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번째 그림처럼 전염병 전파 시각화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우선 방역 도로 지점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파 시뮬레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2017년 12월 4일부터 8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 시뮬레이션 예시를 보면 감염 시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20일 데이터, 20일 단위로 해서 전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전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 데이터를 보면 축산시설의 위치라든가 축산 관련 차량들의 운행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장 주변에 유수시설이 있으면, 강이나 호수가 있으면 동물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전파 확률이 높습니다. 전염 확률이. 그래서 유수시설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파 확률을 산정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시설의 밀집도나 유수시설 접근성, 그 다음에 도로 구간별 가축 차량의 점유 시간, 축산시설별 아까 말씀드린 중심성 지표, 이런 것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저희가 가축 차량의 가축 전염병의 전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DTG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17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구제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어떻게 했냐면 2014년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2014년에 구제역이 있었지만 2017년에 농장과 가축 관련 차량들의 이동 패턴은 2017년과 똑같다고 보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2014년에 가축 전염병 전파와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아마 배관면 쪽에서 최초 발병을 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 거고,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가 되겠고요. 밑에는 실제 2014년의 발병 기록입니다. 발병 기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량화를 했냐면, 결과를 실제 발병 농장 반경 3km 안에서 시뮬레이션에서 감염됐다고 나온 비율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감염됐다고 판단한 농장이 실제 발병한 농장과 실제 발병한 농장 3km 안에 들어갈 확률이 약 77%로 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망상 지점별 감염시설로부터의 거리라든가 축산 차량의 점유 시간,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결과, 그 다음에 감염시설 경유 축산 차량의 통행 확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점을 방역 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알고리즘도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 연구가 다른 기존에 있는 그런 가축 전염병 관리 연구랑 다른 점을 아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가 기존에는
가축이나 뭐 사료나 분유나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의 이동 궤적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고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도로나 어느 읍면동이 위험한지 그다음에 전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런 가축 차량의 움직임 통행 자료가 독립 변수를 써서 이런 전파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인 점 이런 것들이 본 연구의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과업을 정리를 하면요, 가축 전염병 노출도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DTG나 축산시설 방문 이력, 도로망 GIS, 행정구역 GIS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노출도를 만들었고 가축 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지만은 2014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선 방역도로나 지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이런 알고리즘이나 방법론을 축산 차량 이동 관리 체계에 좀 적용을 하면 가축 전염병에 대한 노출도를 만들어서 가축 전염병의 예방이나 혹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리 체계가 좀 더 효율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네. 굉장히 재밌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그런 연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과거 데이터는 그걸 알잖아요. 어디서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전파되어 가는 게 감염이 확산되어 가는 게 이제 확산 모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감염이 어디서 발생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노출도가 큰 데서 감염 발생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내가 조금 잘 모르겠고 감염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는 이제 모르는데 어디서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 초기에 그것을 차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초기 차단을 위해서는 어떤 차단 방법이나 차단 전략을 써야 하는지 그것을 과거에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낼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연구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없는 것 같아서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아서 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차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금과 다른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뭐 가서 뭐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뛰어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사점이나 뭐 이런 걸 좀 낼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저희는 원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초기나 뭐 중기나 후기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발병이 있을 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방역 지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발병 초기랑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있을 때랑 방역 전략이 좀 달라야 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지금까지는 못했고요. 뭐 추가로 연구를 한다면 아니면 남은 기간에 뭐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연구가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실질적으로 해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추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연구를 할 때 국제학술지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축산 관련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뭐 브레인스토밍도 했는데 실제 차량을 가축 관련 차량의 이동 정보를 이런 감염 또는 감염병 예방에 활용한 연구 자체도 상당히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하면 참 좋은데 그걸 했을 때 효과를 추정을 하려면
어떤 액션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 do nothing과 do something이 어떻다, 이거를 효과를 증명을 하려면 뭐 재확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어떤 액션을 내렸을 때 그 액션이 좋다는 것을 검증할 만한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나 파라미터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아쉽고, 그다음에 연구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원장님,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연구진이 노출도와 전파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완전 DB화돼야 되는 게, 특정한 시설이 만약에 AI가 전염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3시간 이내, 뭐 1일 내내, 2일 내내, 3일 내내 어떤 그 노출도가 심한, 이제 시간대별 노출도, 그다음에 전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도로 구간에 어떠한 지역에 이제 방역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추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감염이 이루어졌거나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지나간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느 경로로 통행을 하고 있고 어느 경로로 통행을 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이게 전파가 뭐 이게 자연적으로 전파하는 거는 3km 이내에서 전파를 하는데요. 차량에 의한 전파는 뭐 100km, 200km 떨어져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이 과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차량 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네. 먼저 저희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저희 가축 방역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GPS 빅데이터를 가지고 방역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가축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과정 평가를 하실 때 이 저희 축산 차량 방문 정보를 가지고 이 축산 시설들 밀집도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네. 축산 시설들도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고위험 시설들이 있고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사료 공장이라든가 그냥 단순한 축산 시설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자도 위험도도 혹시 차등해서 평가에 반영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사실 사무관님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시설을 그냥 집유 시설이든 분유 시설이든 뭐 사료 도매상이든 농장이든 같은 레벨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 변소화한 거는 그런 시설이 얼마나 축산 관련 차량에 노출돼 있는지, 또는 감염된 시설을 통행한 차량들이 얼마나 통행을 했는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뒀고, 시설별로 감염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차별화하는 분별화하는 그런 작업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초기 차단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 방역 감시 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발생했을 때 전국의 축산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GPS 관련 정보를 추적해서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하는 위험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기반들이 축산 시설을 출입했을 때 정보가 수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DTG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같이 도로를 차단한다든지 어느 도로가 더 위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제 데이터나 이렇게 결합해서 앞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을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런 연구를 같이 저희들하고 해서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